세일러 스웨터 지금 요크까지 다 뜨고 앞뒤판 분리하기 전까지 떴거든요. 근데 제가 콘 사가지고 뜨고 있어서 혹시 어깨 쪽에 수축이 있을까봐 어저께 바늘 빼고 간이 세탁해가지고 말려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뒀는데 크게 수축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인입니다. 지금도 햇볕이 엄청 들어오네요. 제 방이 서향이라 가지고 오후가 되면 het볕이 정말 미친 듯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원래는 보통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면 좀 낫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보통 오전에 찍어요. 햇빛이 있지만 너무 햇빛이 미친 듯이 들어오지 않을 때 오전에 찍는데 지금은 제가 빨리 찍어야겠습니다. 영상을. 이것저것 할 말도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빨리 찍으려고 시간이 늦은 건 아니지. 늦은 게 아니라 햇볕 타임이 그리 좋지 않지만 일단 카메라를 켰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저희 F5입니다. 네.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리고 또 저희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일러 스웨터를 완성했습니다. 네. 이거를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더워요. 오늘 너무 더워서 차마 입지 못하고, 제가 약간 스트라이프 매니아거든요. 패턴 있는 옷 거의 안 입는데 체크, 스트라이프, 그리고 약간 글씨 포인트 이 정도는 입어요. 그거 3개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프 엄청 매니아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입고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대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샷은 F5 소개 끝나고 뒤쪽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치만 편집하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착샷 먼저 보실게요. 저는 지금 슈퍼에 가려고 세일러 스웨터를 입고 나왔어요. 밖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입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나? 면바지랑 입었어요. 소매. 귀여워. 동네 주민들을 보면 창피하니까 이만 비디오는 끄겠습니다. 슈퍼 갔다 오면서 그 주차장 뒤쪽에 몰래 숨어가지고 착샷도 좀 찍어봤어요. 이런 봉산 탈춤 핏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치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소매 디테일 완전 예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어색해. 귀여운 척도 한번 해보고요. 어색한 부위로 마무리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보기만 해도
엄청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네. 이 도안은 엠벤츠림의 세일러 스웨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스팟 스웨터를 알게 되고 나서 엠벤츠림 계정을 팔로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티저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이제 떠볼 때가 되었어.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뜰 시점이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스트리트 패션 그 사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그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스타에 포스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티저가 딱 뜬 거예요. 보자마자 저건 떠야 돼. 이거는 떠야 된다. 나를 위한 옷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안이 나오기를 진짜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진짜 도안 오픈하는 첫날 바로 가서 구매했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그 이름 어려운 덴마크 사이트에서 도안 그 엠벤첼림 도안 전부 다 10% 할인하고 있거든요. 디스카운트 코드 입력하시면은 그 결제할 때 10% 할인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도안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개꿀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바로 아이고 죄송해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보려고 마이크를 샀는데 얘를 어디다 두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이트 가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 가격 정가 할인가 안 된 가격으로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초부터도 약간 오버사이즈 핏이에요. 이 도안이요. X 스몰 사이즈가 완성 가슴둘레 치수가 97cm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X 스몰이 가슴둘레 80에서 85 사이이신 분들이 그 사이즈를 뜨시니까는 애초에도 15cm 정도의 포지티브 이지가 있는 도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슴둘레 90이거든요. 가슴둘레 90인데 저는 원체 오버사이즈를 좋아하고 약간 몸에 이렇게 딱 맞게 옷을 입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렇듯이 엑스라지 사이즈로 떴죠. 엑스라지는 완성 치수가 가슴둘레 122cm예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한 30cm 정도의 포지티브 이즈가 있는 도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세탁하고 나니까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원래는 세탁하기 전에는 가슴 둘레가 이 단면이 딱 61cm가 나왔어요. 그럼 122cm 딱 맞는 건데 세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릴 때 제가 좀 옆에를 늘리면서 말리나 봐요. 그래서 기장은 좀 줄고 그 다음에 가슴 둘레는 좀 늘어나서 세탁 후에 이 가슴 둘레 단면이 64c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8cm가 나왔어요. 엄청 넓은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큰 스웨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도 예쁘다. 두르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스웨터가 나왔는데 저는 워낙에 큰 사이즈 스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큰 사이즈 옷을 좋아하고 특히나 스웨터 같은 거는 되게 오버사이즈로 낙낙하게 입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소매 기장도 원래는 암홀부터 퍼프까지를 소매 전체 기장,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이어서 탑다운이란다. 드랍 숄더여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디를 쭉 떠내려 간 다음에 여기 암홀 부분에서 코를 주어가지고 소매를 떠내려가요. 그래서 도안에서 제시되는 거는 모든 사이즈 기준 이 팔 길이 있죠. 여기 끝에 슬리브 엔드 여기 겨드랑이 부분부터 여기 소매 끝까지를 45cm를 줘요. 왜냐면은 어차피
요 네크 라인부터 여기 암홀, 여기 어깨 끝까지 길이가 사이즈별로 틀려지거든요. 요 길이가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깨에서 얼만큼 떨어지느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사실 원하는 대로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도안에서는 요 기장을 45cm를 주는데 저는 이 길이를 47cm를 떴어요. 그리고 이 전체 사이즈도 원래 저보다는 한 30cm의 포지티브 이즈를 주고 뜬 거다 보니까는 어깨가 진짜 엄청 내려오고 소매도 길고 그래서 거의 봉산 탈춤 핏 있죠? 이렇게 소매 끝까지 다 덮이는 핏으로 됐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옛날에 그 H&M이랑 마르지엘라랑 콜라보레이션 할 때 산 스웨터가 있는데 그건 진짜 소매 끝에서부터 이만큼이 더 긴 것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저는 그렇게 소매를 다 가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까지 큰 오버사이즈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보통 자기 사이즈, 자기 가슴둘레 사이즈 기준으로 뜨시면은 적절한 수준의 예쁜 오버사이즈 핏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제 탑 드롭 숄더 스웨터기는 한데 탑다운으로 네크밴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앞판 뜨고 뒷판 뜨고 그 다음에 원통으로 연결해서 이 아몰 아래부터 바디 라인을 쭉 떠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또 소매 기장은 이 부분에서 코를 주어가지고 쭉 떠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기장이나 전체 기장은 본인이 알아서 조정하시기 되게 쉽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냥 밋밋한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바이원으로 배색처럼 이렇게 원바이원으로 교차뜨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가 두 단이 들어가고 또 교차뜨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이것도 무늬뜨기니까 어렵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이거 오늘 착샷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스트라이프 싫어하는데도 이건 되게 예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스트라이프는 약간 모든 사람이 호불호가 안 갈리는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스트라이프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그냥 스트라이프 패턴 없이 단색으로 아니면은 뭐 스페클리안이나 그런 거 사용해갖고 보카시안이나 그런 거 사용해서 뜨셔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 너무 예쁘고요. 그렇게 뜨셔도 게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안도 되게 개인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봤을 때 되게 예쁜 도안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잘 입게 되지 않을 도안이 있어요. 제가 그 지난번에 어거스틴 14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지만은 그거를 떴을 때 제가 자주 즐겨 입고 잘 입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떠서 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사실 이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핀만 사이즈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냥 누구나 되게 무난하게 되게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으로 나온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통 한 M 사이즈를 떠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2 사이즈 원체 오버사이즈를 좋아하니까 2 사이즈 업을 해가지고 X 라지로 떠서 이제 진짜 엄청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제 어깨고요. 거기서 이만큼 거의 한 10cm 정도가 드랍으로 떨어지거든요. 가슴 둘레도 원래 가슴 둘레보다 30cm 정도가 여유가 있고 분량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도 자기 사이즈로 뜨면은 약간 더 내추럴한 느낌의 살짝 낙낙한 핏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한 사이즈 업하면은 살짝 오버사이즈 느낌이 더 나는 그런 핏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솔직히 스트라이프라는 게 되게 단순하지만 이 배색을 할 수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가 배달시킨 음식이 왔네요. 잠시만요. 네. 저는 밥을 먹고 왔고요. 아까 하던 얘기에서 이어서 하자면은 이 스트라이프라는 게 이 두 가지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마무지한 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색들을 다 한 번씩 떠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스웨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X 라지로 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이 숄더에 레글런 늘림의 중심이 되는 이 라인이 딱 이게 어깨선의 정중앙 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살짝 앞으로 넘어오는 느낌으로 되는 스웨터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네크라인이 약간 보트넥처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목이 깊게 파이는 거가 넓게 파이는 거가 좀 싫어서 이게 네크라인 처음에 시작하는 코스가 X 스몰, 스몰, 미디움 사이즈가 같은 코스로 시작을 하고요. 라지랑 X 라지가 같은 코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미디엄 사이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면은 이만큼으로 약간 거의 어깨 근처까지 오는 되게 넓은 네크라인이에요. 그래서 혹시 작은 사이즈를 뜨시거나 아니면은 네크라인이 너무 많이 파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크라인 코스를 시작코를 조금 더 작게 잡아주시고요. 이게 짝수 코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짝수 코스를 유지하면서 네크라인 코스를 조금 더 작게 잡아주시고 대신에 여기 어깨 늘림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사이즈의 만큼 늘려주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크라인 시작 코스는 M 사이즈 기준으로 잡고 이 어깨 쭉 늘림해서 여기 바디 앞판 뒷판의 요 총 코스는 X라지 사이즈가 될 때까지 늘림을 해준 거예요. 네크라인 조정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혹시나 보트넥이 약간 목이 받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숏로우를 한 번을 더 넣어줬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굳이 안 해줘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자랑했었지만은 이게 이제 네크라인부터 여기 이 레글런 늘림 가는 요 부분까지는 쭉 원통으로 뜨다가 딱 이 레글런 늘림에서 이 암홀 깊이만큼은 평면 뜨기로 떠요. 뜨고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쪽에서 다시 이어서 원통으로 떠주는데 이게 원통으로 뜨기 시작하면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 지금 보시면 이쪽도 어긋남이 없고 여기 반대쪽도 패턴 깨지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소매도 여기 언더암의 가운데 코가 시작 코인데 거기 시작 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패턴이 깨지는 부분 없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뜨는 방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위에 카드로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링크에도 달아드렸던 그 수잔 브라이언? 네, 저의 그 유튜브 선생님 그분의 그 조글레스 조그 니팅 스트라이프
라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뜨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통으로 떠도 패턴이 깨지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뜨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팁이 다른 그게 되게 많거든요. 스트라이프 단차이 없이 뜨기로 검색하시면은 되게 많은 튜토리얼이 나와요. 근데 그분의 튜토리얼이 틀린 거는 보통 이거를 단차이 없이 뜨면은 이게 잘 보일까요? 보시면은 뭐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스트라이프가 이게 한 단이고요. 이 그냥 연결되는 스트라이프는 2단짜리 스트라이프고 요게 한 단인데 이거를 연결 부위 없이 이음매 없이 뜨려면은 이 2단짜리 스트라이프에서 요 부분이 2단이 아니고 길다랗고 한 코로 나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뜨면은 그렇지 않고 여기도 똑같이 계속 2단을 유지하면서 단차이 없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대신에 그 시작 그 원통형 뜰 때 시작 부분에 beginning of the round 마커를 거는데 이 방식으로 스트라이프를 뜨시면요. 그 beginning of the round 마커가 한 칸씩 내가 뜨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스트라이프 단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 바이 원 단 뜰 때 한 번 이동하고 2줄 스트라이프 이동할 때 한 번 이동하고 요 위에 원 바이 원 단 뜰 때 한 번 이동하고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 한 유닛을 틀면은 시작 코의 마커가 최종적으로 3코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디 부분을 뜰 때는 사실 바디 부분을 뜨실 때는 그 마커가 이동하는 게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 마지막에 꼬아뜨기 고무단 뜨시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시작코랑 끝코 연결해 주시는 것만 잘 해주시면은 그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가 겨드랑이에서 시작해서 뜨다 보면 조금씩 뒷판 쪽인가 앞판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소매 같은 경우에는 시작 코가 마커를 그냥 계속 옮겨가면서 뜨시면 문제가 되시는 게 저는 이 스웨터의 킬링 포인트는 요 커프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뜨는데 이게 이렇게 모아지면서 떠지는 그래서 이게 어깨부터 쭉 연결되어 나다가 여기가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와요. 이 부분이 킬링 포인트인데 이제 이 부분에 설명이 들어갈 때 기준점이 맨 처음에 잡았던 이 겨드랑이 부분에 beginning of the round에서 뭐 몇 개를 뜨고서는 여기 줄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작정 소매 뜰 때는 만약에 이제 그 수잔 브라이언 그 선생님 방법대로 조글리스 스트라이프를 뜨시는데 소매를 뜨실 때는 무작정 그 마커를 계속 옮겨가시면서 뜨실 게 아니라 맨 처음에 beginning of the round 마커를 하나를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그 시작점이 옮겨갈 때마다 새로 마커를 걸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단을 뜰 때마다 2개의 마커가 걸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마커가 하나 걸려 있고 여기 단을 뜨면은 여기에서 이 옆으로 간 지점에 마커가 하나가 걸려 있고 그 다음 단 뜨면은 이 마커만 이동을 하고 여기 맨 처음에 beginning of the round에 꽂아뒀던 마커는 계속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글리스 스트라이프를 뜨면서 마커 위치가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단을 떴는지를 세는 마커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대각선으로. 그렇게 해서 다 뜨고 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서는 사실 여기에서는 한 단을 덜 뜨든 더 뜨든 고무단으로 연결이 되면 이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원래 beginning of the 아니다. 여기가 아니지. 맞네.
이게 원래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 거기 시작점이면은 여기서부터 마커가 쭉 이동해서 표시가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매도 뭐다? 아, 여기다 줬다. 맨 마지막에는 한 이만큼까지 이동을 해요. 그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 마커가.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는 저는 스트라이프 유닛 끝까지 뜨고 한 단 더 뜨고서 고무단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한 단 차이는, 고무단 시작 전에 한 단 차이는 크게 표시는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고무단 뜨기 시작할 때는 다시 맨 처음에 도안에서 잡았던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 마커, 그러니까 겨드랑이 딱 그 한 중심에 있는 마커, 거기서부터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이 소매 쪽 디테일을 뜨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변형한 거는 뜨는 방식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나 어떤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넥라인 부분에서 숏로우를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드랍 숄더 이 부분에서 여기 아몰에서 잘 안 보이네, 햇빛 때문에. 여기 아몰에서 코를 쭉 준 다음에 여기를 숏로우를 하면서 어깨 경사를 만들어줘요. 지금은 이게 보시면은 어깨도 약간 처져 있지만은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데 소매는 여기서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죠. 이게 이 숏로우 부분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소매가 여기서 일자로 뻗을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 소매뜨기에 숏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거 콘사로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 수축이 있을 거를 고려해서 숏로우를 그 코수 계산해가지고 2번 정도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단 자체도요, 도안에서 뜨라는 단 길이보다 10% 정도 더 뜨고, 그 다음에 소매 코수는 사실 도안에 정해져 있는 엑스라지 사이즈랑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똑같은 코수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의 길이를 더 떠준 거죠. 그렇게 해서 주어줬고요.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몇 코에 한 번 주어라 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파트별로 나눠서 주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겨드랑이 여기 아몰에 새로 그 가마코로 만든 거에서 몇 코를 줍고, 뒷판 여기 아몰 라인에서 몇 코를 줍고, 그 다음에 여기 레글런 중심이 되는 요 코에서 한 코를 줍고, 그 다음에 여기 앞판 여기 아몰 진동 부분에서 몇 코를 주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그거를 분산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약간 처음에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 부분은 스트라이프를 평면뜨기로 뜨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가장자리를 가터뜨기 형식으로 떠요. 그러니까 이 끝에는 이렇게 배색실이랑 메인실이 꼬여있는 부분도 있고 가터단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주어야 되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걸 어디서 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완성작 사진을 보니까는 이 스트라이프 유닛에서요, 보시면 이렇게 4단이 있는 부분이 있고 2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딱 이 4단 있는 부분이 딱 이 소매랑 만나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선을 따라가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괜찮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원래 평면뜨기를 하셨을 때 이 부분에서는 이 옆으로 한 단이 더 있거든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의 요 두 단 있는 단이, 그러니까 그 한 단은 그냥 시접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을 시접코로 생각하시고 코를 주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용한 실 설명은 워낙에 많이 드렸어서, 네, 최종적으로 세탁했을 때의 느낌이요. 이게 잘 보일까요? 기모감이 이래요. 요런 기모감입니다. 이게 라라뜨기에 폭스실 이합에다가 그 올랑올랑 양에서 샀던 3원 룸이나 울라일론 혼방사 그거 이합해서 둘둘 잡고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리노 울이나 뭐 램스 울로 했을 때보다는 기모감이 살짝 더 있고요. 그렇지만은 편물은 되게 유연하게 나왔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웨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까 제가 깔별로 다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 조금 작은 사이즈로 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엑스라지 사이즈로 떴잖아요. 근데 원래 그 도안의 원작 도안에서 제시하는 그 사이즈 스펙대로라면은 제가 M 사이즈를 떠야 맞는 거거든요. M 사이즈가 M 사이즈를 떠야 맞아요. M 사이즈를 떠야 맞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는 M 사이즈로 떠보려고 사실 이미 이렇게 캐스트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귤러 늘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배색을 스트라이프 부분을 브라운 컬러로 해보려고요. 이거를 원래는 제가 원래 브레톤 스웨터라고 파리의 약간 프랑스의 클래식한 이 해군들이 입는 그런 해군복 같은 그런 느낌의, 이렇게 그런 세일러 느낌의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브레톤 스웨터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깨 솔기 부분에 버튼 밴드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골드 버튼이 이렇게 여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떠볼까 하고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도안을 변경해볼까 하고 하다가, 이게 숏로가 라운드 형태로 해서 숏로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버튼 밴드가 들어가야 되면 여기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끊어서 변형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단 떠보다가 이거는 아직은 나의 실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패스하고 그냥 다른 배색에 다른 사이즈로 한 번 더 떠보자 해서 이렇게 캐스트온을 했는데, 이거는 바탕실은 똑같은 실이에요. 바탕실은 똑같은 실이고요. 배색 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브라운 계열로 갈 거예요. 브라운 계열 스트라이프로 갈 건데,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실이 요런 애들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토프트라고, 토탈 알파카 스토어인가? 뭐 그런 데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코바늘 할 때 그때 여기 인형 뜨는 키트 같은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실 색깔 같은 게 너무 예뻐서 사둘 건데, 이게 한 벌을 뜰 분량은 안 돼갖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 실 굵기에 맞아서 DK 웨이트고, 이거는 그냥 울 100% DK의 머쉬룸 컬러, 그리고 얘는 100% 브리티시 알파카 DK의 얘는 퍼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얘는 이렇게 감아놨던 거 한 벌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작에서는 배색이 미디엄 사이즈를 뜬다고 하더라도 200g, 그러니까 150g 정도가 필요해요. DK 웨이트로.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얘는 100g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얘는 한 150g?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스트라이프 간격을 조금 넓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색깔은 둘 다 되게 예뻐요. 얘는 약간 되게 톤 다운된 라이트 브라운 컬러고, 얘는 약간 토피, 그러니까 퍼지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카라멜 컬러하고 카멜 컬러 중간? 그 정도 되는 색깔이고, 아니면은 아예 더 다크한 이런 초콜릿 브라운이나 이런 레디쉬 브라운 컬러? 얘는 보시면은 되게 약간 멜란멜란해요. 그래서 약간 메이플 컬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번트 오렌지 같은 컬러에다가 브라운이랑 옐로우가 조금씩 섞여갖고 그런 메이플 컬러 같은 색깔이고, 그래서 얘네는 양은 충분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뭔가 패키지 샀을 때 그거 안 만들고 남았던 램스울이고요. 이거는 그 올랑올랑얀에서 샀던 태스메니아 울 100%짜리 멜란 브라운.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그냥 다 시커매 보이시겠지만은, 보시면은 약간 조금 더 밝은 브라운이랑 초콜릿 브라운이랑 해서 약간 멜란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실을 놓고 뭘로 배색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하나 더 뜨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캐스트 온을 했고요. 약간 이거 함트 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뜰 때 제 인치님이신 모네님이랑 약간 둘이서 그냥 약간 랜선 함트? 함트 아닌 랜선 함트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저 이거 뜰 거예요 했더니 저도 이거 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냥 캐주얼하게 랜선 함뜨식으로 같이 할까요? 그래서 그냥 그 인스타 DM이나 스토리로 서로 뜨는 과정 공유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떴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뜨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꼭 이거는 뜨시라고 강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딱 맞는 니트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안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약간 낙낙한 오버사이즈 스웨터, 그리고 약간 데일리로 입기 좋은 베이직한 디자인, 그런 거 좋아하신다면은 진짜 강추해요. 너무 예뻐요. 데일리하고 그냥 무난하고 베이직한데 약간 이런 소매의 포인트나 전형적이지 않은 스트라이프가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너무 괜찮은 도안이고, 또 마침 지금 키트랑 도안 할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뜨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함트 갈까요? 약간 이거를 뭐 함트를 한다고 해도 제가 뭐 이렇게 막 굉장한 거를 알려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그냥 이 영상에서 제가 뭐 저는 이렇게 변형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뭐 그런 팁 정도를 도안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정도의 팁밖에 솔직히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저는 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약간
이거를 되게 여러분들이 뜨시면은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함대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서로 다른 배색을 보는 재미, 그리고 약간 같은 체형의 사람인데도 다른 사이즈를 선택하면 또 다른 핏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울사로 떴지만은 너무 딱딱하지 않은 면사로 떠도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얘랑 거의 컨스트럭션이 유사한 도안을 린넨 혼방사로 해가지고 반팔 버전으로 또 작가님이 니스 스웨터라고 그것도 도안을 내셨어요. 그러기도 하셨어가지고 함트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하나를 또 이렇게 캐스트온 하기도 했고, 그래서 혹시 이 스웨터의 함트를 원하시는 분이 5분만, 5분 그러니까 최소 5분만 모이면은 함트 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원하시는 분은 여기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네, 그 영상의 댓글로 이거 함트 합시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 5분 이상 계시면은 그럼 제가 함트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F5는 이번 주는 요거 하나예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완성하고 뭐하고 하느라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떴어요. 근데 제가 진짜 주력해서 뜬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다이어퍼너스트 레글런이에요. 그 제가 뜨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실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거를 떴는데 지금은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암홀 분리해서 조금 더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잠깐 걸쳐보면요. 영상을 찍으려면은 케이블을 좀 더 긴 거를 꽂아놨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빠져도 금방 끼워요. 네크라인 부분만 보세요. 어깨는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정도 파인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은데 다시 벗을게요. 이게 도안이요. 제가 이거 나어제님 영상에서 처음 보고 되게 뜨고 싶어가지고 또 이것도 그날 보자마자 도안을 구매를 했고, 또 이제 이 도안에 어울리는 실을 엄청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도안에 딱히 어울린다기보다 이 도안으로 제가 뜨고 싶은 느낌의 실을 엄청 찾아가지고 제가 또 막 바로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일단 실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한 실이 싱글 플라이의 핸드다잉 얀, 그 블루페이스 양으로 만든 싱글 플라이 핸드다이드 얀이랑 아이사거 얀의 울 100% 하이 트위스트의 레이스 웨이트 얀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편물의 느낌은 좋아요. 편물의 느낌은 좋고, 이 도안에서 실의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누구누구네 딸 뭐 이런 이름인 그 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실도 그렇게 막 소프트한 터치의 실은 아니거든요.
약간 고시감이 있는 울실이고, 그 실이랑 모헤어를 합사해서 뜬 게 제가 이제 봤던 블랙 컬러 베이스였는데, 모헤어도 사실 얇다 뿐이지 그렇게 부드러운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편물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제가 바나님한테 정말 엄청 진짜 막 폭풍의 하소연을 했었는데, 도안이요. 전 사실 이 도안을 추천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이게 제가 한번 떴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게 넥라인이 약간 깊게 파질 거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쪽은 이렇게 브이넥으로 뜨고 이 뒤쪽은 보트넥 식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떴었어요. 근데 뜨면서도 약간 난해했던 게, 이런 컨스트럭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브이넥에서 이게 양쪽에 이렇게 레글런이 있고 여기가 브이넥의 시작점인데, 브이넥의 시작점이면 보통 여기 한 코? 많아야 두 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쨌든 엑스라지로 뜨다가 한 번 풀르고서는 미디엄 사이즈로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코수가요, 5코예요. 그러면은 지금 라인이 이따구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부터 V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완성작을 보면 앞만 봐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엑스라지로 뜰 때도 이게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뭔가 방법이 있나? 그러고서는 먼저 다 뜨고 넥밴드를 이제 그 모양을 봐야 되니까 잡아서 떴어요. 잡아서 뜰 때부터 예감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서 입어봤는데 저는 무슨 제가 몸에다 긴 부각을 붙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입어보고 너무 흉해가지고, 어머 이거 너무 흉해, 이거 김부각이야 막 이러면서 사진 찍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벗어가지고 그날 바로 다 풀려버렸어요. 다 풀르고, 그리고 이 넥라인 컨스트럭션이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건데 더 이상한 거는, 이게 스몰하고 미디엄 사이즈는 이게 레글런이니까는 V넥이고 레글런이니까는 여기서 여기 레글런 라인도 늘리고 V넥 라인도 늘림이 있잖아요. 여기를 쭉 늘림을 하고, 그러면은 암홀까지 여기 이 깊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늘림을 4세트를 더해요. 그러니까 8단을 더 늘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 암홀 늘림 기장이요, 스몰이랑 미디엄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엑스라지보다 이게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엑스라지가 이 암홀 깊이가 더 짧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엑스라지를 입어봤을 때도 전 겨드랑이에 그게 찡기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되게 넓은데 이 품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보통 품이 넓으면 암홀도 같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품이 넓은데 암홀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구조상으로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 옷이 돼? 물론 그거를 나중에 세탁을 하고 블로킹을 막 굉장히 땡겨서 잘 하면은 그 패턴에 나와 있는 완성작의 모양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도안이 이해가 안 되고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들을 다 봤어요. 근데 일단 작가님 자체도 일반 체형이 아니고 보통 플러스 사이즈라고 하는 이렇게 체격이 되게 크신 분이고,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테스트 니터들도 거의 다 X라지, 2X라지, 3X라지 사이즈를 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버사이즈로 입어서 그 사이즈를 뜨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이즈를 딱 맞게 입는 사람들이고, 아시죠? 외국인들은 체형이 크면 이렇게
몸매도 되게 글래머러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글래머러스 하신 분들을 그렇게 떴고, 진짜 프로젝트를 엄청 계속 봤는데, 심지어 테스트 니팅 하신 분들 중에도 스몰 사이즈랑 미디엄 사이즈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미디엄 사이즈도 이 바스트 둘레가 그렇게 좁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디엄 사이즈 기준으로 뜨고 한번 걸쳐보고, 너무 이게 좁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레귤러 늘림을 조금 더 해주면, 이게 어차피 아무리 그렇게 깊은 도안이 아니니까 여기서 레귤러 늘림을 조금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봤는데,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거기에서는 또 웃긴 게, 이렇게 쭉 늘림을 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늘림을 했잖아요. 근데 늘림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다 늘리고 나서 아무 기장이 짧을 수 있으니까는 레귤런 선이랑 브이넥에서 늘림 없이 아까 말한 그 4세트를 덧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V로 가다가 여기가 일자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연결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반을 뜨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렇게 반을 떠가지고 원통으로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는 여기 네크라인 부분이 이렇게 V로 오다가 여기는 자연스러운 V가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그런 컨스트럭션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막 다 봤더니 스몰이랑 미디엄 사이즈를 뜨신 분들은, 테스트 니팅 하신 분도 그렇고 다 도안보다 1인치 정도 넥라인을 더 팠어. 근데 그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오픈드에요, 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약간 더 익스포즈드, 뭐 약간 이렇게 좀 더 약간 노출이 있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구라예요. 아니에요. 이거가 직선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가 자연스럽게 파이려면은 더 팔 수밖에 없어요, 넥라인을. 여기에 네 세트, 8단 이 분산되는 것만큼을 여기 중간중간에서 매단, 이렇게 2단에 한 번 늘림이 있거든요. 그걸 어떤 부분에서는 석 단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자연스러운 V라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넥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를, 이거를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코를 주어도 저는 그게 내추럴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아몰 둘레만큼을 계산해서 아몰 깊이만큼을 다시 계산을 해서 이제 앞뒤를 조금 나눠서 한쪽은 그거를 이렇게 더 늘어난 레귤런 깊이만큼을 앞에 늘림, 뒤에 늘림을 다 분산해가지고 다 같이 늘려줬어요. 다 같이 늘려주고, 그거를 이제 등 부분으로, 더 많이 파인 부분을 등 부분으로 하고, 앞부분은 이게 미디엄 사이즈 기준으로 총 22번을 늘리거든요. 이렇게 앞에 레그란을. 여기를 22번까지 늘리고, 저는 추가로 아몰이 너무 좁은 것 같아가지고 아몰을 8세트를 더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16단을 더 늘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 16단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V를 눌릴 때 이 부분에서 16번은 여기 암홀을 안 늘리고 여기만 늘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한 다음에는 여기 앞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안 늘리고 암홀만 16번을 늘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구조적으로, 패턴 구조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패턴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소매 옵션이 다양하게 나온들 그거는 장점이죠. 근데 이 바디의 컨스트럭션이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네크 부분에 이 V넥 스웨터인데 이 라인도 저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를 코를 이렇게 다 주어서 여기를 앞만 이렇게 당긴다고 한들, 이게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미디엄 사이즈라 여기가 5코만 있어서 그렇지,
엑스라지 이런 건 여기가 8코, 10코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 부분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뜬다는 소리예요. 가슴이 되게 볼루미너스한 글래머러스 하신 분한테는 그게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도안을 혹시 뜨실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아예 스몰 사이즈이신 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몰 사이즈이신 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V넥 다 뜨고 나서 여기를 늘림줄임 없이 평단으로 8단을 떠라.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도안을 변형할 수 있다. 그런 분 아니면 전 솔직히 강추하지 않아요. 이 시스루랑 이렇게 비치는 부분과 안 비치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 이런 거는 되게 예쁘거든요. 만약에 이런 효과 때문에만 이런 효과가 좋아서 이런 효과의 스웨터를 뜨고 싶어서 이 도안을 사신다. 그러면은 그 작가가 25% 50% 할인 코드 적용해 놓잖아요. 50% 할인 받아서 사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브이넥 스웨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도안을 사시더라도 이렇게 뜨는 방식, 이게 일종의 인타르시아 기법이거든요. 세로베스 기법이랑 약간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기법만 참고하시고 도안의 그런 사이즈나 핏이나 그 전체적인 코스는 그냥 기존에 갖고 계시는 브이넥 레글런 스웨터 아무거나 참고하셔서 여기 소매 부분 시스루 뜨시는 부분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른 브이넥 도안이 없기도 하고 이미 시작해서 5기로 도안도 샀겠다. 한번 진짜 이거 진짜 소매블리까지 다 떴다가 그 이놈의 먼지 날리는 실을 다 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약간 배색이니까는 가닥이 엄청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라운드로 뜨고 있지만 그 전에 라운드로 뜨기 전에는 이 반쪽에 세 뭉치의 실이 걸려요. 그러니까 레이스 실, 핑거링 실이라고 세 뭉치의 실이 걸리고 3에다가 이거 반을 또 연결하면은 또 3개가 생겨서 6개, 막 5개의 실을 달고 떴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또 막 미친 듯이 풀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진짜 5기로 다시 계산해갖고 다시 뜬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 5기와 그 정성으로 내가 딴 거를 뭘 했어도 진짜 주식을 했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했으면 인생 역전이 났을 것이고 진짜 뭘 해도 됐을 것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거 무슨 부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있나 막 이러면서도 결국에는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확신은 없어요. 이 네크의 이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정도에서는 그 처음에 긴 부각에 비하면은 굉장히 일치월장하게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그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한 약간 그런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떠보고요. 그 일단 편물 느낌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편물이거든요. 약간 양양하면서 고슬고슬하면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욕을 하고 전 다시 부를 자신은 없거든요. 욕을 하고 실을 버리면서 끝이 날지 아니면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래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로 끝이 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도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혹시 이 도안을 도안 그대로 떠서 옷이 정말 잘 나왔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저한테 좀 팁 좀 공유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뜨고서는 약간 그 푸르시오의 약간 그 울분과 그거를 달래면서 그 동생 생일 선물인 고운 가디건을 조금 떴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소매 분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하얀 강아지 달랑달랑 달려있는 여기까지 떴었는데 얼마 못 떴죠. 그치만은 이게
코수가 엄청 많아요. 몇 코지? 300코 조금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스코어. 소매 분리하기 직전에가 300코가 넘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상태에서 전 소매 분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얘도 잠깐 걸쳐보자면 지금 뜨던 케이블이 짧아서 밑단이 완전 다 펼쳐지지는 않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다 펼쳐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가 이렇게 좀 쪼글쪼글하긴 하지만은 아몰 깊이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정도 내려오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소매통도 적당히 넉넉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매 분리했으니까는 조금 더 금방금방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 콘사치고 무늬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올랑올랑년의 늘솜 한 가닥이랑 그 에어울 두 가닥 합사해가지고 세 가닥으로 뜬 거거든요. 5mm로. 아 근데 세탁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꽈배기 무늬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재밌게 만족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동생 생일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카 것도 세트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윈룩으로. 근데 문제는 그 조카 스웨터 뜬다고 했던 그 해지오그랑 알파카랑 합사해서 뜬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한 코도 안 떴어요. 캐스톤 새로 캐스톤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 세일러 스웨터 뜨고서는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난 진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합을 다 해가지고 다 떠보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저거 신나가지고 캐스톤하고 막 이러느라 조카 거는 아직 캐스톤도 새로 캐스톤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 생일은 11월이니까는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뒤는 다들 궁금해 하셨을, 안 궁금해 하셨나요? 저만 궁금했나요? 어쨌든 저는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네, 저의 하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 세일러 스웨터 착샷을 찍고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와 있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그 저의 셀프 생일 선물로 주문했던 실택배들이 다 도착했어요. 아니 진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누티덴 이번 주에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누티덴 오면은 한꺼번에 풀고 한꺼번에 찍어야지 막 이러고서는 얘네들은 미리 왔는데 뜯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도착했으니까는 뜯어봐야겠어요. 일단 이건 하이라이트니까 제일 나중에 첫 번째는 이거는 울 웨어하우스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쉬 이렇게 안 풀려. 요겁니다. 로안의 알파카 소프트 디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 니트리 나무님의 아란탑다운 뜨려고요. 이걸로는. 이걸로 스와치 된 게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작보다 게이지가 조금 많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다른 실을 살까 그러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실 감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한 사이즈 키워보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두 겹으로 하면 너무 무거워지겠다. 바늘을 한 사이즈 키워보든지 아니면 도안 옆에 약간 멍석뜨기 부분을 살짝 늘려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이거 말고 제가 막 게이지 안 맞는다고 막 엄청 찡찡거렸더니 바나님이 요 실 드롭스 네팔 요것도 추천해 주신 거예요. 바나님 지금 허니콤 아란 이걸로 뜨고 계신데 너무 꽈배기 편물 예쁘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란 스웨터 뜨려고 아이보리 컬러 13개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13개 중에 또 이 네팔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얘는 그냥 화이트고 퓨어 화이트고 얘는 오프 화이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반 게이지를 내봤는데 이거는 또 원작 게이지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걸로 뜨면은 좀 작은 사이즈를 뜨면은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오버핏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조금 저한테는 제 피부 톤에는 너무 노래요. 저는 황인종도 아니고 홍인종이거든요. 홍익인간. 되게 약간 붉은 피부톤인데 이 색깔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화이트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같은 브랜드의 같은 라인의 실이고 혼용률도 똑같거든요. 울 65%에 알파카 35%. 근데요, 이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화이트로 나오려면은 약간 표백 처리나 뭔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같은 라인을 실는데 촉감이 되게 틀려요. 그래서 촉감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얘는 너무 누렇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100% 알파카였나? 잠시만요. 이거는 70% 버진울에 30% 알파카. 그래서 알파카 함량은 이게 더 많은데, 그래서 이 컬러는 이게 더 부드러워요. 그런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딱 중간이거든요. 차이 보이시죠? 얘는 정말 거의 그냥 화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컬러고, 얘는 크림 컬러에 가깝고, 요 아이보리. 그래서 이 아이로 어떻게 바늘 사이즈랑 그걸 살짝 조정해서 떠볼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막 아이보리 색깔 13가지 샀다고 막 그러니까는 막 대단하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실 색깔 느낌이 되게 틀려요. 그래서 이거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얘는 니픽스의 베어베이비 알파카거든요. 오늘 좀 실 컬러가 잘 나오는 것 같아. 얘도 처음에 이거는 한 겹으로는 4mm 택도 없어서 얘는 얘보다 같은 디케이지만 조금 더 가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겹으로 해서 뜰까 그랬는데 차이 보이시죠? 얘도 막 노란기가 도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누래요. 얘랑 얘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얘가 조금 더 밝다고 그래야 되나? 얘가 노란빛이 조금 더 강하고 얘가 조금 더 노란빛이 덜하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뜨려고 샀어요. 이만큼 샀어요. 전 엑스라지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해치 오금. 오, 예뻐.
그리고 요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해지호그의 트위드라는 실이에요. 트위드라는 실이에요. 이게 해지호그도 나름 그 친환경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해지호그에서 자기네 실의 레프트오버를 이렇게 받아요. 그 기증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약간 그 해지호그 실에 손염색 실에 짜투리 실들을 모아서 보내주면은 뭐 쿠폰 같은 것도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실들을 모아서 이런 냅프사로 업사이클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색깔의 이런 냅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냅프들이 다 기존에 나왔던 해지호그의 손염색 실에서 이렇게 추출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50%의 포클랜드 메리노 울에다가 그 다음에 37.5%의 리사이클드 울, 그리고 12.5%의 해지호그 스레드 웨이스트. 요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보낸 해지호그의 그 자녀분들. 그거 가지고 돼 있는 거고요. 얘는 약간 거의 스포츠 웨이트? 핑거링보다는 살짝 굵고 DK보다는 얇고. 보시면은 스와치 뜨던 거. 거의 DK보다는 확실히 얇은 느낌이에요. 지금 요게 그 아까 로안의 알파카 소프트 DK고, 요게 해지호그거든요. 확실히 얇죠. 그래서 이 실이 그 소여 스웨터의 원작 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소여 스웨터에서 그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나 저 실 저걸로 사가지고 소여를 떠야겠다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 이 네프루스 얀 재고가 어느 정도 모여야 이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다 품절이었고, 그때가 언제였지? 겨울이었는데 다 품절이었고 계속 품절이다가 4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출시된다는 소리 듣자마자 어머나 이거는 사야 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타래를 샀어요. 이게 한 타래에 230m인데 뭐 기본 스웨터를 뜨더라도 최소한 1000m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6타래를 떴고요. 처음에는 이걸로 소여를 뜨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케이블은 그 아란탑다운 그거 뜰 거니까는 이걸로는 봐서 약간 조직감이 있는 가디건을 뜰까 생각 중입니다. 얘도 또 집에 놔두면 조카씨가 탐낼지도 모르지만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이건 이모 거야, 아가. 어쨌든 그래서 예뻐.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베이스가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베이지 그레이? 베이지기가 살짝 도는 그레이? 그런 색깔이어서 이런 네프가 있어도 하나도 과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는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양양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주 부드럽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볐을 때 막 거칠어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마 편물 뜨고 세탁하면은 조금 더 그럴 것도 같고, 약간씩 이렇게 기모감은 있어요. 막 기모감이 엄청난 실은 아니고 약간의 잔털감? 근데 왠지 이것도 감다 보면 먼지 엄청 날릴 것 같아서 그 방에서는 감으면 안 될 것 같고 베란다 가서 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였고요. 빠밤 빠밤. 대망의 누티덴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누티덴 패트론 멤버스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5월 1일에 패트론 판매 오픈했을 때 먼저 저는 구매를 했던 거고요. 5월 1일 날 사고 그쪽에서 5월 3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11일 만에 온 거예요. 저 울웨어하우스가 제가 4월 20일 날 주문한 건데 3주 걸려서 왔거든요. 그리고 햇지오고도 딱 2주 정도 걸렸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스웨덴에서 온 건데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니팅 포 올리브도 그렇고 그 북유럽 쪽이 약간 뭐 물론 UK 그 영국이랑 그쪽도 환경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지만 북유럽 쪽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이런 다 종이고 테이프도 다 그 물 테이프, 종이 물 테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송이 옵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패킹돼 있어서 뜯는데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이중으로 패킹이 돼 있어요. 이거 서비스실이다. 우와! 우와! 이거 뭐죠? 이거 왜 이렇게 가볍고 포근포근하죠? 촉감 너무 좋아요. 색깔 봐. 이거는 이번 그 5월 달 컬러웨이에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컬러웨이로 나왔던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와, 요걸 서비스로 주셨네요. 그리고 요게 제가 산 컬러예요. 이거는 약간 그 패트론 멤버스 한정판으로 나온 컬러고요. 컬러 이름은 빌고트? 요런 색깔이에요. 이 도장이랑 요 형광핑크로 요런 종에다 이렇게 쓴 것도 너무 예쁘네요. 얘도 그러면은 뜯어보겠습니다. 어머. 우와. 보이시나요? 이건 제가 300g을 샀어요. 근데 요렇게 5뭉치로 왔습니다. 300g인데 5뭉치나 돼? 색깔 미쳤다.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베이지였거든요. 조금 더 베이지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먼저 받으신 분 포스팅한 거를 봐도 약간 더 핑크 톤이 돌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이 오겠다 했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 이 컬러 오묘한 거 보이시나요? 약간 이 오트밀 같은 그런 색에다랑 핑크랑 그거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서비스로 보내주셨나 보다. 이렇게 두 개 페어해도 너무 찰떡으로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하는 그 니트 작가님, 그 도안 작가님 중에 그 누티덴얀으로 작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 스웨터도 하나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쇼를 뜰까 아니면은 그분의 그 스웨터를 뜰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작업 중에 하나가 약간 컬러워크로 하는 작업이 요런 식의 느낌의 두 컬러 배색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희 원래 이걸로는 그 52 Weeks of Shorts에 있는 숄 뜨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옷을 뜨고 싶기도 하고, 엄청 고민됩니다. 예뻐. 예뻐. 너무 예쁘죠? 저 약간 핑크 계열 잘 안 어울리는데, 갑자기 제 손 색깔이 환해진 거 보이시나요?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되게 막 부드러운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솜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포근포근해요, 되게.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꼬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양모를 이렇게 카딩 해가지고 빗어서 그냥 이렇게 꼬임 전 단계로 이렇게 길게 해놓은 약간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몇 그램이 왔나도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게 38g, 39g. 요게 65g, 62g, 67g, 64g. 그럼 이렇게 4개가 거의 240g이 조금 넘고, 이게 40g 정도가 되니까 얼추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로 주신 실은 얘도 45g이나 주셨어. 너무 예뻐요. 이거는 버건디 컬러인데 약간 브릭 컬러하고, 아니야, 이거 정말 그냥 정통의 버건디 컬러 느낌이에요. 버건디 중에서도 약간 붉은빛이라기보다는 살짝 보랏빛 도는 버건디? 이 컬러도 진짜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얘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원사들이 섞여서 보면 약간 더 브라운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밝은 버건디도 있는 것 같고, 양모 자체에 희끗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 스웨덴 자연에서 딸려온 지푸라기 친구. 그래서 네, 이 실들이 왔고요. 저는 이걸로 진짜 그냥 숄 떠야지 그랬는데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는 되게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스웨터도 뜨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잘 쌓아놓고 예쁘게 감상을 해야겠어요. 네. 해피 버스데이 투 미입니다. 지났지만. 아무래도 그 실이 옷보다는 숄로 떴을 때 더 잘 사용할 것 같아서 컬러가 생각난 김에 52 Weeks of Shawl 책을 꺼내서 가장 마음에 드는 10개의 도안을 뽑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페이퍼 클립은 영국 갔을 때 톰 딕슨 스토어에서 산 페이퍼 클립이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동안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는데 요럴 때 빛을 바랍니다. 네. 다시 또 보니까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숄들 말고도 또 다시 보니까 또 예쁜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막 고르다가 10개를 다 뽑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예쁜 게 나와서 다시 앞에 있는 애들 중에서 몇 개를 후보에서 제외하고 다시 넘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 픽은 이 숄이에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택배가 또 왔습니다. 이거는 우레 누드의 멀바우 얀 홀더예요. 새롭게 이번에 출시됐을 때부터 저거 진짜 써보고 싶다 했었는데 마침 생일 찬스로 회사 팀원들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일단 뭐 나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고요. 제가 또 나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 공패킹 때문에 좀 헤맸는데 저건 그냥 여분의 부품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콘사 사이즈랑도 딱 맞고 실걸림 하나도 없어서 정말 최고예요. 네, 여기까지 저의 길었던 F5와 그리고 실 구입한 거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